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시스컴의 인터넷 강사 김일령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첫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파생상품은 아무래도 증권투자상담사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만 외우면, 그 내용만 외우면 되는 것들은 그냥 해설을 참조하시고요. 가능하면 여기서는 문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위주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선물의 첫 번째 문제는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에 대한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는 건 사실 선물 거래니까 선도 거래하고는 구별이 되는데요. 선도 거래 같은 거는 밭대기거든요. 이거는 밭대기예요, 밭대기. 그러니까 선물 거래하고 선도 거래, 이거는 거래소를 통하는 거고, 이거는 개인끼리 직접 하는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 모두 지정된 장소에서 선도 거래는 아니에요. 선물 거래만.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와 달리 대부분 만기에 실물이 인수도 된다 그랬는데, 선도 거래는 실물이 인수도 되지만 선물 거래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반반이에요. 그죠? 주가지수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인도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도 거래는 선물 거래와 달리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선도 거래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와 달리 당사자 간 협의가 아닌 장래 특정월의 특정일, 그래서 미리 정해진 특정월의 특정일이라는 게 이게 미리 지정된 날짜가 있다는 거죠. 지정된 날짜에 결제일이 되어 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됐었죠? 자, 다음 문제요. 선물 거래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선물 거래소는 48년 설립된 시카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이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속이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한국 최초의 선물은 1996년에 코스피 200이다. 자, 이거는 연도가 안 중요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연도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96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등장했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 2001년 한국 선물거래소에 스타지수 선물이 상장되었다 그랬는데요. 스타지수 선물이 상장된 것은 2005년입니다. 그래서 스타지수 선물이라는 거는 요거는 먼저 얘가 있기 전에 코스닥 선물이 따로 있었죠. 그죠? 코스닥 50 선물이 따로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등장한 거기 때문에요. 이때 2001년이 아닙니다. 연도가 틀렸습니다. 연도가 틀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 개별 주식 옵션은 2009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었다 그랬는데요. 개별 주식 옵션은 2009년이 아니라 2002년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세부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두 개. 최초의 선물거래소는 시카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96년에 코스피 200이 상장됐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타지수 선물이라는 것은 코스닥 50 선물이 바뀐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물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청산수의 역할은 매입자, 매도자의 중간에서 거래 상대방의 역할을 한다. 요거 줄쳐놓으시고요. 요건 알아두셔야죠. 그죠? 거래 상대방의 역할을 한다. 현물 거래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다. 선물 거래라는 목적은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고요.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다. 유동성이 높습니다. 훨씬 높죠. 이건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죠. 선도 거래라는 거는 거래 상대방을 정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나하고 하는 거고, 선물 거래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유동성이 훨씬 높죠.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와 달리 증거금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선도 거래가 없고요. 선물 거래는 증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요.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선물 거래 계약 조건으로 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선물 계약의 거래 대상 상품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확대. 모든 거래소의 선물 거래에는 가격 제한폭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자, 선물의 가격 제한폭은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거기 우리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보시면 코스피 200하고 스타지 선물이 돼 있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퍼센트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거 두 개 다 가격 제한폭이 10%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스피 200이나 스타지수나 원래 스타 영어로 안 쓰니까 그냥 똑같이 씁시다. 자, 얘네 둘 다
10%가 가격 제한폭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요거 두 개는 가격 제한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선물 거래소마다 최소가 단위, 요걸 틱이라고 합니다. 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범위예요. 요게 한 틱씩 움직이게 돼서 예를 들어 한 틱이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표준화 시켜놓고 있다. 그 다음에 결제율은 통상 1년 중에 4개에서 7개를 사용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한폭이 모두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스타지수 선물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은 지정이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도록 하죠. 선물거래 경제적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요거 가끔 나옵니다. 경제적 기능 공부 좀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해지 거래를 통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소멸시킨다. 와, 맞죠? 아니요, 안 맞아요. 왜 틀리냐면요. 해지 거래라는 게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해지 거래는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해지 거래를 했다고 해서 가격 변동 위험이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소멸시키려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거래를 하지 말아야죠. 그죠? 두 번째, 거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선물 거래가 등장함에 따라서요,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물 거래, 실물 상품의 거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시키게 됐죠. 투기자는 투기적 거래로 선물 시장을 혼란시킬 뿐이므로 긍정적 역할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도대체 투기적 거래가 무슨 도움이 되냐 싶겠지만은 해지 거래를 하든 스프레드 거래를 하든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기적 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시장 안에요. 같은 상품을 놓고 누군가는 해지 거래라고 누구는 투기적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해지 거래라는 시장이 따로 있고 투기적 시장이 따로 있다면 해지 거래하고 투기적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단 하나의 시장에 해지 거래자도 있고 투기적 거래자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투기자도 투기적 거래로 인해서 선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 역할이 없다라는 건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선물 시장은 독점력이 감소되어 자원 배분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맞는 답보다 왜 틀리는지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 맞는지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번 갈게요. 자, 선물 가격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선물 가격은 보유 비용과 현물 가격의 합이다. 줄 쳐놓으시고 외워놓으셔야죠. 요거와 요거의 합이다. 자, 두 번째, 선물 가격은 인도 시점에서는 현물 가격과 일치한다. 결국 만기에는 현물과 선물이 일치한다. 빙고. 보유 비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인 현물이 무한정 보관이 가능해야 된다. 이건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보유 비용이 성립되려면요, 현물의 보관은 무한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보유 비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물과 현물 간의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와, 정말 아름다운 함정이네요. 좋은 함정이에요. 보유 비용이 성립되기 위해서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그럼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나 선물과 현물이 일정한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 가격을. 그런데 실제로 실물 가격과 이론 가격은 반드시 일치하진 않죠. 일치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죠. 따라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오히려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차익거래도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저게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7번이요. 선물거래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선물거래 전략에는요. 제일 먼저 투기거래, 그냥 다짜고짜 질러대는 거. 그 다음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지거래. 그 다음에 위험 없이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차익거래가 있고요. 상황 대응적 면역 전략이라는 것은 채권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완전히 생뚱맞은 오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뚱맞은. 자, 다음 문제요. 8번입니다. 자, 펀드 매니저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뭘 공부할 거냐면은 해지에 대한 걸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해지에 이렇게 매도 해지가 있고 매입 해지가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도대체 우리가 해지 거래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를 팔아야 돼요. 자, 보세요. 해지 거래라는 거는 현물과 선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거래라는 거는 선물과 선물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해지 거래가 됐건 스프레드 거래가 됐건 어떤 거 하나를 팔고 어떤 거 하나를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현물을 사는 게 매도 해지냐, 현물을 팔아야 매도 해지냐, 선물을 팔아야 매도 해지냐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이거 볼게요. 자, 펀드 매니저는 지금 나중에 주식이 상승할 거로 향후에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미리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한 다음에 나중에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그건 바로 매입 해지가 됩니다. 매입 해지. 그래서 일단 먼저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해 놓고 주식을 매입하는 거. 향후에 자금이 들어오면 지금은 우선은 주가지수 선물을 대신 매수했다가 이게 올라오면은 선물을 매도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지금 만약에 1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한 7억 원 정도를 나중에 주식을 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돈은 7억이라는 돈은 나중에 한 2달 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우선 1억 원을 가지고 7억 원어치 현물을 삼성전자를 살 수가 없으니까 선물을 미리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7대1인데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가 한 7배 정도 있으니까 이걸 사놓게 되면은 오히려 이걸 지금 못 샀더라도 얘 수익률만큼이 여기서 난단 말이죠. 여기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이걸 팔아버리고 그럼 여기서 시세 차익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그때 여기서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을 때는 우선 선물이라도 매수를 해두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입 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지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뭐를 기준으로 붙이는 것이다? 선물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해지라는 것은 선물을 사면 매입 해지, 선물을 팔면 매도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름을 붙이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쉽지요. 예,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쉽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선물의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사이에 일시적인 가격 불균형이 발생해서 향후에는 균형을 찾을 것이 예상된다 그랬어요. 자, 보실래요? 지금 일시적인 가격 불균형이 있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선물에서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사이에 그렇대요. 그래서 향후 그 차이가 좁혀져 균형을 찾을 것이 예상된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6월물과 9월물과 같이 6월물, 9월물처럼 두 가지 선물 상품 중에서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면은 스프레드가 될 텐데요. 이건 그게 아니라 선물의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사이에 균형을 못 찾고 불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불균형 상태인데 분명히 나중에 균형을 도로 찾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런 걸 차익거래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시요. 현물과 선물을 갖고 하면 해지 거래고요. 선물과 선물을 갖고 하면 스프레드 거래고요. 선물의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을 갖고 하면 그게 바로 차익 거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차익 거래예요. 자, 다음 문제요. 10번이요. 차익 거래를 설명하는 다음 제시문은 그렇습니다. 매도 차익 거래에는 실제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 선물 가격보다 높은 경우 선물에서는 매입 포지션을 취하고 현물은 매도한다. 이러한 거래는 주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 진행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선물이 매입하고 현물은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틀릴 수가 없죠. 일단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요거는 됐어요. 요거는. 자, 요거는 됐는데 그러면 요게 틀릴 리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을 매수했으면 차익 거래는 현물은 매도해야 돼요. 둘 다 같은 포지션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선물이 저평가돼 있고 현물이 고평가돼 있다는 뜻인데 선물 가격이 이런 선물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다 그랬거든요. 그죠? 자, 선물 가격이 이런 선물 가격보다 높은 경우다 그랬어요.